네, 안녕하십니까. 김상주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시즌 6의 9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사람답게 사는 법.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사람답게 사는 법이 도대체 뭘까요? 얼마 전 TV에서 아주 감동적인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감을 얻어서 제가 원고를 써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4년 2월 26일 아마겟돈이랑 진주만에 출연했던 유명한 배우이자 감독인 벤 애플릭이 워싱턴 DC의 연방의회 상원외교위원회에서 그 청문회에 나서게 됐습니다. 그는 배우도 아니고 감독도 아닌 시민운동가의 자격으로 참석해서 콩고 내전으로 인한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3시간이나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는 2010년부터 이스턴 콩고 이니셔티브란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콩고를 돕기 위한 활동에 나섰던 겁니다. 그는 반군이 점령한 지역에서 여성들에 대한 성폭행이 만연해 있고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 병사로 징집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고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증언하였습니다. 특히 국무부가 현재 파견한 특사 역할을 강화하고 평화유지군의 활동을 연장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상원 의원들이 그 3시간이나 되는 시간 동안 열심히 경청을 하였던 겁니다. 그분들은 그 3시간 동안 스마트폰으로 누드 사진을 본다든지 애인이랑 카톡을 나눈다든지 그렇지 않고 열심히 그것만 들었던 겁니다. 그들은 전 세계의 어려운 점에 대한 관심이 많은 정치인이었던 겁니다. 또 얼마 전 보게 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케냐의 키베라에 대한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케냐 키베라는 아시아의 필리핀에 있는 그 톤도, 남미 브라질의 호시냐 파벨라 이 3군데 세계 유명 관광지가 아니라 세계 3대 빈민가입니다. 케냐 키베라에는 그 1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수도도 하수도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더러운 물에서 놀고 있고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있어서 거기서 어렵게 아이들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급식을 나눠주게 되죠. 그런데 한 소녀는 급식을 받아서는 학교에서 먹지 않고 집에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 소녀는 집에서 굶고 있는 이모와 함께 그 급식을 나눠 먹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소녀의 부모는 어릴 때 다 죽고 그녀는 이모와 단둘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소녀의 착한 마음에 또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미국이 문제가 많은 나라라고는 하지만 그리고 사실 어느 나라치고 문제가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 지구상 어디에도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디스토피아의 세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격을 느끼게 하는 장면이 바로 벤 애플릭이 등장한 상원 청문회였습니다. 그들은 인류애를 바탕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 주변만 보려고 하지 않고 글로벌한 시대에서 전 지구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미국의 국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그들은 또한 전 세계를 상대로 싸움을 하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또한 벤 애플릭이란 영화배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헐리우드 배우들이 봉사활동을 하거나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 가입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죠. 하지만 시민단체를 조직해서 그것을 활동한다는 것은 자신의 그런 귀중한 시간, 돈, 노력 등을 거기에 투자해야 한다는 참 대단한 봉사입니다. 이들 연예인들은 세간의 관심을 받는 만큼 그들의 활동은 사실 굉장히 영향력이 막대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던 일반인들까지 영감을 주고 그런 활동에 동참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참
그들의 활동이 어떠냐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연예인들이 공인이란 말을 이럴 때는 붙이고 싶습니다. 그런 한 인물 중에 리차드 기어가 있습니다. 그런 티벳 불교 신자이고 중국에 점령당한 티벳의 독립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박해받고 있는 티벳인의 자유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죠. 티벳의 종교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는 우리나라에 오지 못했습니다. 강대국인 중국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차마 달라이 라마를 우리나라는 초청하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죠. 그리고 티벳의 독립이나 티벳의 민주화, 달라이 라마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언급은 전혀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수출의 반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국의 비위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죠. 자, 그런데 티벳이 중국에 점령당한 지가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도대체 왜 티베트인들은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안 하는지 의아하게 생각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사실 체첸 같은 경우도 러시아에 점령당하고 많은 테러 활동을 벌이고 있고 독립하기 위해서 애쓴 바람에 러시아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간헐적으로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거죠. 하지만 티베트인들의 사이에서 폭동이 일어나거나 무장 테러가 일어났다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단지 그들이 가장 큰 저항의 표시는 정말 안타깝게도 승려들의 분신 자살입니다. 지금까지 한 140여 건의 분신 자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티벳은 신권 국가입니다. 티벳 불교의 가장 큰 종교의 수장은 달라이 라마라고 불립니다. 그 티벳 불교의 최고 수장이자 동시에 정치적인 의미에서 티벳의 국가 원수이자 실질적인 통치자를 달라이 라마라고 부릅니다. 카톨릭으로 말하면 교황이자 현실의 대통령 역할을 하고 있죠. 물론 현재는 2011년 8월에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총리에게 이양한 상태입니다. 라마는 티베트어로 스승을 의미합니다. 어원적인 의미에서 산스크리트어로는 구루라고 하죠. 구루라는 표현이 많이 씁니다. 그리고 달라이란 칭호는 몽골어로 큰 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달라이 라마는 큰 바다와 같은 넓고 큰 지혜를 가진 스승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달라이 라마 하면은 지금 현재 그분의 이름을 지칭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명칭이죠. 현재 달라이 라마는 14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4대 달라이 라마의 원래 이름은 텐진 갸초입니다. 지금의 달라이 라마가 사망하게 되면 15대 달라이 라마가 즉위하게 되겠죠. 이렇듯 티벳은 신권 국가이기 때문에 종교와 정치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와 정치, 불교의 전통에 따라서 사람을 생물을 죽이는 것은 엄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죽인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래서 택한 것이 분신 자살입니다. 물론 이 분신 자살에 대해서 달라이 라마도 굉장히 우려를 표시하고 있고 그것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티벳이 중국에 침략당했을 때 수많은 승려들이 죽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근데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 승려들은 자신을 고문하는 중국인들을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지배국가 중 세속적으로 봤을 때 가장 소극적인 독립운동을 벌이는 국가가 바로 티벳입니다. 근데 인생이든 나라든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되고 나쁜 일이 또 좋은 일이 된다고 티벳이 중국의 침략을 받게 돼서 세계 각국으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티벳 불교가 전 세계적으로 또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많이 알려진 불교는 바로 티벳 불교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인들이 티벳 불교 신자들이 되면서
티베트인뿐 아니라 많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티베트 신자들이 독립운동을 같이 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무장적이고 비폭력적인 그들의 독립운동은 비능률적으로 보이지만 폭력의 악순환을 끊고 자신의 종교의 교리를 지키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은 높게 평가할 만합니다. 인간에게는 선한 본성이 살아 있습니다. 이런 선한 본성이 있는 이유는 진화론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7만 년에서 7만 5천 년 전에 지구에서 아주 거대한 화산 폭발이 일어났고 느닷없이 전 세계적으로 급작스러운 빙하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인류, 호모사피엔스는 다 그 추위에 죽어버리고 아프리카에서 인류가 기원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아프리카에 단지 2,000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 2,000명이 현재 60억의 인구로 늘어나게 되었죠. 멸종하지 않고 말입니다. 지금 호랑이 몇 마리 남았을까요? 한 2,000마리는 남았을까요? 팬더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멸종 위기에 처한 인류가 멸종되지 않고 살아남은 것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그들이 살아남은 이유는 단지 한 가지입니다. 서로 돕는다면 너도 살고 나도 살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타주의적인 성향이나 행동은 바로 우리를 생존할 수 있게 하는 열쇠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SBS에서 예전에 방영되었던 최후의 제국이란 다큐 프로그램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의 흔적들, 즉 우리 본성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후의 제국 일부를 보면 시간 나실 때 한번 다시 보기로 보시길 권합니다. 풍요한 미국 사회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흑인도 아니고 백인 가족들이 모텔에서 생활하고 있고 그들의 아이들은 점심을 먹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급식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이면 이제 토요일이랑 일요일은 집에서 쉬어야 되니까 아이들이 하교를 할 때 선생님들이 그들의 배낭에 토요일 일요일 먹을 것을 잔뜩 넣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대한 자본주의 제국 미국의 그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본주의는 나만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산을 극대화하고 많은 부를 양산했지만 특정 소수에게만 부가 국한되어 나머지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리거나 실제로 지나치게 가난해서 하루 끼니를 걱정하거나 노숙자들로 넘쳐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케냐의 마사이족의 젊은이들이 미국 체험을 하면서 미국의 그 노숙자 급식소에서 급식을 도와주면서 하는 말이 이상하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밥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이 있다니 자기는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케냐에서는 굶는 사람이 없다. 주변에서 굶고 있으면 우린 서로 나눠 먹는다. 이웃지간에. 그래서 이렇게 급식소에서 음식을 나눠주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죠. 느닷없이 남태평양의 작은 섬 아누타를 소개합니다. 아누타 섬의 인구는 약 300명에 불과하죠. 아누타 사회의 중요한 가치는 아로파라고 합니다. 협동과 공유, 타인에 대한 연민을 그들은 아로파라고 부릅니다. 아로파를 실천함으로써 섬의 한정된 자원을 주민들이 공평하게 나누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돕죠. 그래서 한 가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 애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얘기하기로 옆집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그 아내가 그 아이를 거둘 수 없을 것 같아서 자기가 입양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남의 자식도 자기 자식처럼 자기 자식도 자기 자식처럼 이렇게 또 키워나갑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그 당시에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습니다. 아누타 섬에는 우리 원시 인류가 가졌던 남을 돕고자 하고 서로 공감하고자 하는 우리 마음의 원형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로파야말로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생존해 왔던 비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자 하고 더 많은 욕심을 부리고 남들에 대한 배려와 공감이 없는 사회로 지금은 발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인류는 이로 인한 환경 파괴와 기상 변화 등으로 인해서 자칫하면 공멸의 위기로 치닫을 수 있습니다. 인류가 멸종되지 않고 살아왔던 방식인 이타주의를 부활시키지 않는다면 인구 60억이라 하더라도 인구 2,000명이 안 될 정도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인류는 2,000명도 안 남은 그런 정도의 그런 멸종될 수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또 다른 사건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종교 탄압을 피해서 1620년 9월 16일에 청교도인 102명이 그해 11월 21일 날 9월 16일에 영국에서 떠나서 11월 21일에 미국에 도착합니다. 곧 겨울이 닥쳐왔죠. 그 102명 중에 단지 53명만이 살아났습니다. 반은 죽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힘든 겨울을 거치고 1621년 3월 16일에 갑자기 인디언 한 명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들은 겁에 질려버렸습니다. 혹시 자신들을 해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그 인디언이 겁없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Welcome, Englishman. 영국인들 환영합니다. 그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인디언이 영어를 하다니. 그 인디언의 이름이 사모셋입니다. 그 사모셋은 영어를 조금 서투르게 하는 사람이고 진짜 영어를 잘하는 스쾰토라는 인디언을 데려왔습니다. 사실 스쾰토는 영국인들에 붙잡혀가지고 유럽으로 노예로 팔려나갔던 사람이 인디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행히도 수도자가 그 인디언을 사서 종교인으로 키우고 싶다는 생각에서 데리고 있다가 결국 통역 일을 하게 되면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던 정말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인디언입니다. 그 스쾰토는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합니다. 그 스쾰토의 도움으로 그리고 그 당시 그 주변에 있던 인디언의 도움으로 청교도인들은 이 척박한 미국 대륙에서 농사를 짓는 방식을 배우게 되죠. 유럽과 달리 여기서는 죽은 생선을 비료로 쓴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 당시 유럽에는 없었던 작물인 옥수수를 재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1621년 가을 첫 번째 추수를 하게 되죠. 그 추수를 하던 때 그들은 인디언들과 같이 성대한 파티를 합니다. 인디언들은 그 선물로 사슴 5마리를 가지고 와서 같이 파티를 열었다고 하죠.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된 겁니다. 물론 나중에 인디언은 백인들에 의해서 이제 배신을 당하게 되죠. 어찌됐든 인디언들의 그런 이타적인 인간애로 인해서 청교도인들은 무사히 북미 대륙에서 살아남았고 현재 그들의 후손은 북미 대륙 인구의 1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인간의 이타적인 성격이 우리 인간이 존재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사람답게 사는 법이란 바로 우리가 가진 이타적인 성향을 통해서 발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잊게 되면 인류는 공멸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얼마 전 새 모녀가 생활거에 시달려서 자살했다는 사건이 이제 기사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밀린 집세 70만 원을 봉투에 담아놓고 그 새 모녀는 자살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 인터넷 기사가 나오자 그 댓글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댓글을 달았습니다. 복지제도가 엉망이다. 정부 관료는 뭘 하고 있냐. 지금 정권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도대체 수급자를 맨날 깎기만 할 뿐 새로운 수급자를 찾아내거나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를 바꾸는 겁니다.
제도를 바꾸는 게 가장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첩경입니다. 하지만 그 많은 댓글 중에서 자기 반성의 댓글은 사실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나라 탓, 제도 탓만 할 뿐입니다. 바로 옆집에 내 이웃이 굶고 있다는 것을 나는 몰랐다. 난 내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다. 아니면 내 이웃이 아니래도 우리나라에서 정말 또 다른 굶어 죽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한 번도 도움을 준 적이 없다. 이런 자기 반성의 댓글은 없습니다. 오직 내 이웃이 어떤 도움이 필요하는지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오직 나 아니면 내 가족만 신경 쓰고 살았다고 이렇게 반성하는 사람은 없더란 겁니다. 결국 개인 하나하나의 반성과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사는 동네, 내가 사는 지역, 내가 사는 나라가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개인의 생각이 바로 집단의 생각이고 집단의 품격이나 양심은 바로 개인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의 사건은 사실 우리 나라나 정부의 어떤 위치나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개인의 문제를 투사하고 있는 겁니다. 딱 그 수준이 우리나라의 우리 국민 또 저의 수준입니다. 그러니 세 모녀가 가난에 찌들려 자살했다는 것은 우리의 모두의 잘못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생존하게 했던 이타적인 생각과 행동, 남에 대한 배려와 공감을 살려내는 길은 바로 남을 살리는 길이자 바로 나와 내 자손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작은 실천이라도 시작해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한 달에 스타벅스 커피 6잔 값인 3만 원만 유니세프라든지 월드비전이나 굿네이버스나 아니면 공동자치회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에 그렇게 작게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내 집이 내 통장이 아니라 내 집 밖에 돈을 쌓으면 그 돈은 수십 배, 수백 배가 돼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언젠가 내 자식이 어려워졌을 때 그 돈을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듣는 분 중에서 내가 그러면 당신 말 듣고 지금부터 10년 동안 기부를 할 건데 10년을 기부해도 내가 그 수십 배, 수백 배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그 기부한 돈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자까지 쳐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그 돈이 수십 배, 수백 배 들어온 돈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에게 한 푼도 안 주셔도 됩니다. 저는 그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투자 아닙니까? 수십 배, 수백 배를 투자해서 만약에 안 돌아오면 정신과 의사 김상준이 물어주고 그 수십 배, 수백 배가 되면 내 것이 되는 거고 괜찮죠? 조건?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말입니다. 10년 후에 여러분은 제가 한 말을 제가 약속한 걸 절대로 기억하지 못할 거란 겁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이렇게 약속을 제가 하는 거죠. 또 하나는 10년을 그런 선행을 하면서 세속에서 말하는 부자가 되진 않았더라도 마음의 부자가 되어 있을 테니까 진정 큰 부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생각은 그만하시고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이런 선한 공덕은 절대 남이 뺏어가지 않습니다. 내 재산이나 내 건강이나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내가 쌓은 공덕은 누구도 나에게서 뺏어가지 않습니다. 그건 모두 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를 행복하고 풍요롭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이타행을 조금이라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타행이 바로 인류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